네, 반갑습니다. 주고리즘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정규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 오늘 또 새로운 기록들이 쓰여지고 있죠. 증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흔히 말하는 10만 전자를 돌파를 해주면서 코스피 증시를 더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증시가 강해도 너무 강해요. 뭐 이제 거품이고 과열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증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기록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좀 가파르죠. 근데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정되어 있는 몇 개의 업종 혹은 이제 대표 종목들,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뭐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은 올라가는 증시 안에서 뭔가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증시의 특징들을 보면서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순환매가 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징들을 좀 몇 개를 볼게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은 좀 주도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50만 원을 넘은 하이닉스, 지금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순환매는 충분히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에 오늘은 또 조선주들이 대표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죠.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안에서는 이제 중소형 기자재 테마성 종목들의 순환매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좋았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2차전지 대표 대장주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의 분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뭐 LG 엔솔,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52주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안에서 ESS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 통해서 제시드렸던 2차전지 종목들은 뭐 대부분 다 급등에 적중을 해가지고 요즘에 뭐 계속해서 또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는 특징적인 내용이 제약 시총 상위 종목들의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고 이제 제약 섹터 안에서도 이제 이런 순환매가 돌아주는지 새로운 좀 관심주로 우리가 편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뚜렷하게 이제 그 색깔을 보이고 있는 요 종목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다른 업종 뭐 다른 테마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이제 조선주가 날아갔다고 해서 날아가는 종목들 따라갈 거 없고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중소형 반도체가 좀 약했죠. 그래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준비를 한다라던가 아침장에는 2차전지가 이제 좀 음봉으로 차익 매물도 나오고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는 날아가는 양봉의 종목들보다는 여기 안에서의 순환매는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는 종목들, 쉬어가는 종목들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포트 안에서는 지금 2차전지 종목은 꼭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늘은 요즘 계속 뭐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배터리 2차전지 쪽 안에 대해서 좀 더해지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담기에는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하고 이제 한번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PT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이용을 했었던 내용들인데 얼마 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매출액은 역대급으로 나왔고 영업이익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 2차전지가 뭐 꺾이는 거 아니냐 뭐 괜한 우려감의 뉴스들이 나오고 하루 이제 조정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테슬라의 분위기는 그렇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 놨었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이 이제 마지노선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기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좀 땡겨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 전기차 인도량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안에서는 4분기 때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2차 전지가 한번 좀 쉬어가는 그런 명분을 좀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을 보니까 순이익이 뭐 급감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이 좀 감소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구조조정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던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이제 관세 여파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법 좀 강하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최근에 테슬라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고 에코프로 뭐 2차 전지주가 내림세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종목들을 이제는 전기차 키워드로 보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평가하고 고를 만한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죠. ESS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2차 전지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이슈와 그 다음에 뭐 활발한 실적 개선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이런 이제 테슬라의 뭐 매출 영업이익 급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LG 엔솔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실적이 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을 때는 아니 지금 전기차 캐즈민 시대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묻혀서 크게 이제 막 부각이 되지 못했죠. 근데 이게 3분기까지 또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이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는 뭐 2차 전지라고 더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이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들이 확실히 이제 실적 점프를 바닥에서 치고 있구나라고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인식이 확실히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ESS라는 것들이 이 키워드가 시장 안에서는 지금 희망 고문이 되기도 하고 미래의 먹거리이긴 하지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주가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24년도에 계속 힘들게 하는 약간 좀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단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실적이 반영이 돼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져 버리니까 이제는 ESS로부터 이제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먹거리가 생기고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구나. 요렇게 이제 인식이 돼서 그런 이제 2차 전지의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뭐 최근에 뭐 조지아 공장 건설 그 정상화라던가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에 뭐 여전히 좀 그 트러블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사이를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요. 미국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뭐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조지아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막 면담을 요청을 하고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테네시 주지사는 SK온 그러니까 배터리 투자 협의 요렇게 이제 또 기대되는 뭐 뉴스들도 이제 던져줬고 미국 안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을 좀 진심으로 좀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좀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뭐 일단은 AI 쪽의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제 뭐 미국과의 관세 관련된 뭐 협상 이슈들, 뭐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뭐 2차 전지 기업들한테도 뭐 충분히 좋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은 좋아질 만한 명분들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면은 CPI 발표가 나왔고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2025년도 넘어가기 전에 FOMC가 또 두 번이 있는데 그때 이제 두 번 다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주들, 뭐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되죠. 2차 전지도 과거에 금리 인하 시대에 또 수혜를 잘 받았었던 그런 업종 섹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호재로 충분히 또 잘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2차 전지의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죠. 공매도가 줄어들자 주가가 73% 뛴 에코프로 요즘에 에코프로 BM도 뭐 대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단기 과열 장치에 걸려가지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공매도가 줄자 73%가 이제 뛰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든가 이런 효과들이 주가를 더 당긴 그런 효과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시장 안에서는 뭐 가장 큰 키워드 ESS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는 LFP를 잘 만들죠.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는 ESS에 들어갈 LFP가 계속해서 이제 필요로 하고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데 미국을 점유하고 있었던 중국과는 이제 관세 트러블이 더 심해졌고 우리나라는 또 현지 공장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래서 기회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뭐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2차 전지의 시작점이 과거 이제 조선주의 시작점과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과거에 많이 받아놨었던 수주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제 그 조선 섹터의 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뭐 수주들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또 개선이 되고 협력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또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이제 실적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먹거리 ESS 시장이 또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쪽으로의 이제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또 이제 그 부족했었던 실적들을 빠르게 또 채우고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그 협력 관계가 앞으로는 더 짙어질 가능성이 미국이죠. 가능성이 확실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그 뭔가 좀 주식 시장에서 새로운 업종 사이클이 좀 세게 나오기 위한 그런 배경들은 뭐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SS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팔 때보다는 그 수익성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종목 차트들을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라던가 최근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 있는 상황 안에서도 상당히 거칠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장주들의 성격들을 보면은 흐름들을 보면은 충분히 따라갈 만한 2차 전지 종목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이 2차 전지 종목들의 특징이 그동안에 이제 워낙 바닥까지 빠지고 막 뒤통수도 때려 맞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고 그래서 그런지 변동성이 굉장히 중소형주처럼 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를 노리면서 뭐 하루 이틀 급등 이런 것들만 나와도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그런 변동성의 종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엔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엔캠이 뭐 저는 올라가고 있는 뭐 급등도 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월봉 차트도 지금 오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첫 돌파봉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캠은 ESS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전해액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이제 6,000톤을 돌파할 전망이 나르는데 이게 이제 전해액 공급액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360% 이상이 증가하는 예상치라고 해요. 꼭 360%가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절반만 가도 굉장히 큰 수치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이어지고 있고요. 엔캠이 이제 국내 유일 미국 현지 ESS 전해액을 양산하고 있는 테네시주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조지아주에도 공장을 증설하려다가 그거를 철회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조지아 공장 안에서도 생산량 늘려가면서 ESS 시장에 발맞춰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엔캠이라는 기업도 지금 기술적인 위치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성 ST라는 기업을 좀 한번 볼까요? 요즘에 뭐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PM, LG엔솔, 아니면 뭐 코스모 형제들, 아니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LNF, 뭐 그런 그 이름 좀 날렸었던 종목보다는 약간 좀 생소한 종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신성 ST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적인 매력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뭐 배터리 유명 소재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뭐 이제 뭐 케이스 장비라던가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신성 ST는 그 ESS
배터리 부품을 생산을 하고요. 기업의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ESS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ESS에 대한 매출이 뭐 우위에 있고, 그러니까 ESS 매출이 뭐 우선시되고 비중이 더 높고 요런 기업들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는 ESS 발 매출이 회사 기업의 매출의 대략 뭐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ESS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그 매출이 다른 기업들보다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ESS 시장에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신성 ST가 ESS 그 북미 공장도 완공이 되고 보다 좀 빠르게 매출을 늘릴 수 있을 만한 캐파 확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 23년, 24년도, 25년도, 6년도 계속 같은 지점의 매물대를 소화를 못하고 이제 고점으로 이제 작용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윗꼬리 돌파도 한번 나왔고요. 지금 거래량 늘려가면서 몸통으로 소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그 다음에는 양봉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월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이제 10월 27일입니다. 10월 달에 월봉이 마감이 되는 것도 이번 주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지키고 위쪽에서 마감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돌파봉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안에서는 먹거리가 상당히 많죠. 물론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좀 더 화끈하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해가지고 보다 안정적이지만 좀 더 좀 오래 그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2차 전지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추세의 메리트도 충분히 낮은 편이라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트에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편입은 필히 뭐 한 종목 이상은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차 전지를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내용과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대박 나시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